안녕하세요. 여갑순입니다. 먼저 한국체육학회 100일주년 기념 101강 특강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선수의 환경의 변화, 그에 대응하는 코칭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저는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사극 선수였고 92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고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 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사격 국가대표 이하 우선수 전임 감독으로 지도자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선수생활과 그리고 지금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느낀 부분을 변화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 12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각국은 물론 국가 지역까지 통제하고 정말 큰 변화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언택트라는 신조어까지 부상시키면서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도 큰 폭으로 달라졌습니다. 스포츠계는 어땠을까요? 근대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이 연기가 되었고 각종 집행위원회도 온라인으로 개최가 되었고 전국체전을 포함한 대부분 대회가 취소가 되거나 연기되는 등 정말 많은 변화와 혼동들이 스포츠계를 흔들었습니다. 사실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처음 맞이하는 코로나 상황은 코칭 현장도 당황하게 만들었는데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현장에서 환경과 선수는 변화했는데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코칭은 다음과 같은 역설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코치는 가르친다고 가르치지만 선수는 배우지 못하고 훈련은 한다고 하지만 경기력은 답보 상태에 머무르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 코칭도 달라져야 하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이런 고민과 준비에 미숙한 건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통했고 그걸로 우수한 성적을 내는 코칭이었다면 현재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고집할 필요가 아니라 새로운 코칭을 하는데 말이죠. 결국 코칭에도 변화된 패러다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패러다임이라면 한 시대의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식의 체계 또는 사물에 대한 이론적인 틀이나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예상치 못한 코로나로 인한 코칭 환경 변화는 코칭의 대상, 코칭 시간 및 장소, 코칭의 방법, 코치와 선수의 역할까지도 모두 변화를 수반하고 있고 우리가 계속 그 변화에 발맞추지 못한다면 네거티브한 결과가 이야기되고 온전한 코칭을 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사격 종목에서는 2021년 하계 국가대표 후보선수 훈련을 비대면으로 강행하였습니다. 그 장면을 간략하게 참고 삼아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7일차 마지막 훈련 날입니다. 먼저 이번 훈련이 비대면으로 운영된다는 것에 어리둥절하기도 했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도 했을 텐데 우리가 모두 노력한 결과 이렇게 무사히 훈련을 마칠 수 있었어요. 모두 고생했어요. 조금 소름 돋기는 하지만 각자 잘했다고 저처럼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세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중요해요. 스스로에게 너 잘했어 라고 표현하고 작은 성공 경험도 그것을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게 쌓여서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멘탈로 발전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과 달리 선수들의 평가는 비대면 훈련도 나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기술 훈련 위주로 합숙했던 것과 달리 심리나 우선수 특강, 온라인 강의를 통해 배우게 된 것이 많아 좋은 점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참 많았습니다. 네, 어색한 건 분명히 있습니다. 익숙하지는 않죠.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도 그리고 다양한 생활 체육 현장에서도 이러한 원격 교육이 뉴노멀로서 부상하고 있습니다. 원격 교육이 이른바 교육의 새로운 표준, 뉴노멀로 부상하고 원격 코칭이 훈련장 기반의 전통적인 대면 교육과 적절하게 역할 분담하면서
코칭이 한 축으로 발전하고 공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치로서 디지털 디바이스 등 온라인 코칭을 위한 기기들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되고, 원격 코칭을 위한 하드웨어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는 물론 학습 관리 시스템 등 플랫폼을 능숙하게 활용하는 원격 교육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을 배워야 합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바꿔 영상을 한번 볼까요? 네, 그럼 먼저 다소 부끄럽긴 하지만 92년 바르셀로나에서 사격 중계 장면 잠시 보겠습니다. 숨 막히는 우리 금메달 행진을 다 같이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자, 지금 벌써 쏘는 선수도 있고요. 자, 영합 선수 땡겼습니다. 들어갔어요. 자, 이건 한 10.4? 10.4나 5점 정도 같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제2발제가 정확하게 들어갔는데요. 10.0. 10.0. 10.0. 네, 매치만 10.0입니다. Lieutenant number 2, 10.3. 10.3. 10.3. 네. 자, 그럼 지금 현재까지 역전이에요. Lieutenant number 3, 이제 마지막 마지막. 네. 마지막 샷입니다. 보통 슈팅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소라고 되겠습니다만. 저 파이널 경기는 반드시 영어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의 영어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라스트 라운드하고 텐스 샷이라고 라스트 샷을 이제 스타트라고 하는 듯이 하게 돼 있습니다. 자, 마지막 발. 우리 여갑선을 잡고 있습니다. 자, 여갑선 이번 쏘는 게 좀 저 가운데 팍 박혔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자, 한번 호흡을 다시 조정했는데요. 자, 여갑선. 왜 그럴까요? 네? 사실 저는 뭐좀 괜히 단순히 그 시간에 못 쓰는 시점을 가지고 나는데. 네, 저 때는 참 어렸죠? 그럼 이번에는 30년을 훌쩍 넘어 2021년 도쿄올림픽 장면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궁 경기 장면입니다. 침착함, 평정심을 강조하는 양궁이지만 17살 막내 김재덕은 등장부터 다릅니다. 단 한 번도 그냥 사선에 들어선 적이 없습니다. 자, 오전보다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포커페이스가 실력으로 통하는 것도 김재덕에게 남의 이야기입니다. 대놓고 솔직합니다. 저의 느낌 같은 거니까 자신 있게 속상한 스스로 하시는 거. 이쯤 되자 자신의 장점을 냉정함이라고 소개했던 20살 안산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나름의 방식으로 3살 동생과 장단을 맞췄습니다. 두 선수의 파이팅 넘치는 모습이 너무 귀엽게 보여요. 엉망이서 저절로 지어집니다. 네. 호흡이 중요한 혼성 단체전에서 주거니 받거니 이른바 완벽한 케미를 선보였습니다. 금메달을 확정하는 순간에도 기쁨마저 자기만의 방식으로 나눴습니다. 김재덕 선수가 코리아 화이팅을 많이 크게 외쳐줬는데 저도 덩달아서 굉장히 풀리고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사선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참 다름을 느낄 수 있지 않으셨나요?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선수들의 메달 획득에는 심리적인 영향력, 멘탈에 대한 보도가 됩니다. 과거에는 정신력, 정글 정신, 국위 선양을 강조했다면 저만 해도 특별한 심리훈련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스포츠 과학 지원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되면서 많은 선수들이 심리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림픽 레벨과 같은 상위 단계에서는 경기력을 구성 중인 심리가 큰 영향을 미치고 메달 색깔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도널드 칸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성은 의사결정을 만들지만 감정은 행동을 만든다. 감성이란 영어 단어 즉 이모션, 알파벳 E와 움직인다는 모션이 합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스포츠는 이렇게 감성을 자극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스포츠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심리와 스포츠를 따로 떼어내 생각할 수
없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심리 영향력에 공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스포츠 종목을 크게 폐쇄 기능 종목과 개방 기능 종목으로 구분지을 수 있는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격 안경 같은 주변 환경이 거의 고정화되어 있고 선수가 자신의 움직임, 정확히 일관되게 한다면 높은 수행력이 담보되는 종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심리가 중요한 멘탈 종목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현장에서는 심리 기술,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여 경기력을 최상으로 하는 정신 기술, 최상의 경기력을 위하여 생각, 감정 및 각성 수준을 조절하여 심리 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개별성입니다. 사물이나 사람 또는 어떤 상황이나 현상이 각각 따로 지니고 있는 특성, 코칭은 대상, 상황에 따라 다르고 다양한 변수와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완벽한 하나의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슬라이드를 봐주시겠어요? 코칭은 헝가리 코치라는 마을에서 그 단어가 파생되었는데요. 코치라는 브랜드 로고를 보시면 말이 끄는 마차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과 같이 코칭은 승객과 기사가 합의된 목적지까지 개별적으로 데려다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영국에서는 택시를 코치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제가 명동을 가겠다 하면 카카오티 기사가 제가 있는 곳까지 와서 제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줍니다. 반면 트레이닝을 기차에 비하자면 최소한 제가 부산을 내려갈 때 서울역까지 가야 하고 그곳에서 같은 시간, 같은 방향으로 부산이라는 동일한 목적지까지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들과 함께 같은 목표를 향해 갑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은 집체성 두드러진 특징이고 코칭은 개별성이 두드러진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자면 코칭은 개별적입니다. 각기 달라야 합니다. 슬라이드에서 같은 노래 제목이지만 제 세대와 지금 세대에 떠오르는 가수가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붉은 노을 하면 이문세지만 지금 현재 선수들은 빅뱅이 떠오르고 소나기 하면 부활이 떠오르지만 지금 현재 선수는 아이 선수 가수들을 떠올립니다. 조금 전 경기 영상처럼 제가 금메달을 땄을 때의 심리는 포커페이스 그리고 평정심이 중요했다면 김지덕 선수의 금메달에는 포효와 심리적 불안감을 오히려 방출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처럼 선수와 시대, 환경이 다른 것을 이해하고 다르게 코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내가 했던 운동이나 운동 방법 그 다음에 그런 거를 강요하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훈련 강도를 더 높여가지고 선수들을 혹사시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훈련 강도를 높인다고 해서 경기력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선수가 그만큼 따라올까요? 변화에는 적응하고 변화에 대응하는 코칭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시대, 지금의 선수, 지금의 환경에 맞는 코칭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칼 로저스라는 심리학자가 학습의 자유에서 남기신 글을 같이 나누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가르치는 교사가 인간적인 분위기를 만들 때 아이들은 존중받는 경험을 하고 책임 있는 선택을 하며 배우는 즐거움을 경험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은 윽박지르지 말고 강하게 몰아붙이는 코칭은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선수들은 더 잘해낼 수 있고 그들이 가진 잠재력은 더 큽니다. 그들이 믿고 존중해준다면 그런 가르침을 준다면 그들이 더 많이 이뤄낼 거라 믿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